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1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과천시 관내 학교의 체온계, 마스크 등 배부. 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과천시가 관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붙이는 체온계와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각 학교의 방역 준비와 학부모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관내 초등학교 등교 수업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와 초등학교 학생 5,500여 명을 대상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천시가 배부한 붙이는 체온계는 손목, 이마, 귀 및 목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며 피부에 붙이면 정상 체온에서는 녹색으로 37.8도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한 번 부착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붙이는 체온계는 한눈에 체온 확인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천시는 붙이는 체온계 사용으로 증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이 어려운 유치원생 등의 건강 이상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민이 기부한 기부금 중 2,400여만 원을 들여 붙이는 체온계를 구입했으며 어린이집 45개소, 1,981명, 유치원 6개소, 394명, 초등학교 4개소, 3,040명 등의 1인당 20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배부했다. 이외에도 과천시에서는 각 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을 앞두고 관내 초, 중, 고 학생 7,350명에게 1인당 2매씩 배부할 덴탈 마스크와 KF94 마스크 1만 5천여 장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또한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수 600명 미만인 학교 5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고 각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와 살균 티슈 등을 학교에 지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1억 5,850만 원의 기부금 중 방역 마스크 구입에 5,620만 원, 손소독제 구입에 1,320만 원을 사용했다. 남은 기부금도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과천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음식점, 카페 등의 5개 영업 한시적 허용하기로.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5개 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 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발코니에서만 5개 영업이 가능하다. 5개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5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5개 영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관물로 69으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서빈9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5개 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 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5개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 김종천 시장은 27일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규모 간담회 우리 서로 통해요를 개최해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사태와 관련하여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관내 아파트 단지 6곳의 경비원 12명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은 경비원들의 일과와 근무 환경, 경험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천 시장은 경비원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아파트 주민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모두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경비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민관협치 도시재생 추진 박차. 광명시는 2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시민, 민간 전문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발대식 및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광명시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민관협치 조직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을 총괄기획단장으로 황의연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이 도시재생조정관을 맡고 있으며 도시재생위원, 행정협의회, 시민참여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추가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되었다. 행사는 일부 발대식과 2부 전략토론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도시재생조정관인 황의연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의 발제, 도시재생 6일, 시즌2로 나아가야 한다, 와 전략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안정희, 사, 도시재생활동가 네트워크 이사장,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발제는 재난시대의 도시재생의 방향이라는 테마로 전대욱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주원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보좌관,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을 맞아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주민조직, 거버넌스, 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거버넌스, 소규모 거버넌스, 온라인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등이 제시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인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이 발족함으로써 광명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재난을 맞아 도시재생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값진 시간이었다며 광명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접목하여 위기 대응에 앞서는 선진 도시재생 광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너부대 공원 1원, 세터마을, 광명 7동 1원, 광명 3동 1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으로 산업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시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16명 추가 채용. 광주시는 27일 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가 채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휴관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 휴업이 늘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 및 채용 인원을 늘려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시 지체 없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확대로 침체된 일자리 사업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추가 채용 인원은 전일제, 1일 8시간, 2명, 시간제, 1일 4시간, 4명, 참여형, 주 14시간, 10명 등 총 16명이다. 배치기관으로는 새롭게 발굴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 등으로 참여자들이 행정보조 업무 및 환경정리, 배식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